구독과 좋아요,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시고요. 본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닌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기업, 바로 풍산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두 개의 축이 있죠. 바로 인프라 고도화와 지정학적 안보인데요. 풍산은 이 두 가지 메가 트렌드의 가장 핵심적인 교차점에 서 있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회사가 전혀 다른 두 분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요? 풍산의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회사의 아주 독특한 이중 엔진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심장부를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풍산의 두 사업부는요, 마치 잘 만들어진 시소 같아요. 한쪽의 신동사업은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에 따라 실적의 오르락내리락 경기 사이클을 타는 특성이 있죠. 반면에 다른 한쪽의 방산사업은 정부와의 장기 계약을 바탕으로 아주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줍니다. 이 둘이 서로 완벽하게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풍산의 강력한 경쟁력, 즉 경제적 해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다른 경쟁자들이 절대 쉽게 넘볼 수 없는 성벽 같은 건데요. 국내 방산 시장에서는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더 대단한 건 탄약의 핵심 원재료인 구리를 바로 옆에 있는 자기네 신동 사업부에서 거의 원가 수준으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런 완벽한 수직 계열화, 정말 강력한 무기죠. 이렇게나 견고한 기초 체력을 가진 풍산이 최근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 모멘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성장에 불을 붙인 걸까요? 핵심 동력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력은 바로 기술의 도약입니다. 신형 15mm 사거리 연장탄, 이거 정말 물건입니다. 기존 포탄보다 사거리가 무려 50%나 늘어난 60km까지 날아가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적의 공격은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일방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인 셈이죠. 물론 신기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밖으로는 폴란드에 생산기지를 만들어서 유럽 시장, 나아가 나토, 네이토 공급망의 심량부로 파고들고 있고요. 안으로는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이 모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구리의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 슈퍼사이클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구리 가격이 거의 수직으로 치솟고 있죠. 이게 신동사업부의 어떤 의미냐면요. 원재료인 구리를 쌀 때 사와서 제품을 만들어 비쌀 때 파니까 그 가격 차이만큼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는 이른바 메탈 게인이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마치 정유사가 유가 변동으로 이익을 보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기술 혁신, 글로벌 확장, 그리고 원자재 슈퍼사이클까지. 자, 그럼 이 멋진 성장 스토리들이 과연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어떤 숫자로 찍히고 있을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실제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2024년에 역대급 실적을 찍고 2025년 영업이익이 잠시 숨을 고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일종의 기저효과고요. 더 중요한 건 성장세가 전혀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사는 2026년에 매출 4조 2,923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목표로 다시 한번 강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도 한번 볼까요? 여기 핵심 지표가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예상되는 부채 비율은 67.4%. 보통 제조업 평균이 100%에서 50% 사이인 걸 감안하면 이건 정말 굉장히 안정적인 튼튼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동성은 어떨까요? 와, 훨씬 더 탄탄합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유동 비율이 185.2%에 달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계적으로 갚아야 할 빚보다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거의 2배 가까이 많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돈 나갈 일이 생겨도 전혀 걱정 없다는 아주 든든한 금고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 이렇게나 탄탄한 재물을 바탕으로 풍산은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죠. 이 장밋빛 전망 이면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순풍, 즉 기회 요인은 바로 방산 슈퍼사이클입니다. 이건 단순히 반짝하는 호재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세계의 탄약 재고가 그야말로 바닥을 드러냈거든요. 이걸 다시 채우는 데에만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향후 10년간 풍산에게 아주 명확하고 보장된 수익 파이프라인이 생긴 거대한 구조적 변화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투자자라면 반드시 두 종류의 리스크를 주시해야 합니다. 구리 가격이나 환율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 그리고 생산 라인이 거의 꽉 찼다는 치명적인 내부의 병목 현상입니다. 이 차트가 바로 그 내부적인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2026년에는 내수 물량 공급이 우선되면서 마진이 훨씬 좋은 고수익 수출 비중이 42.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건 국가안보와 관련된 물량을 먼저 공급해야 하는 방장기업의 숙명과도 같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전체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는 분명한 요인이죠. 자, 이렇게 거대한 기회와 명확한 리스크, 이 두 가지를 모두 저우리에 올려놓았을 때 과연 풍산의 적정 가치는 얼마로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투자 논리의 핵심, 가치 평가를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풍산처럼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사업을 가진 회사는요, 하나로 뭉뚱그려서 평가하면 진짜 가치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바로 SOT, 우리말로는 사업부 가치 합산 방식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경기를 타는 신동사업과 고성장하는 방산사업의 가치를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서 그걸 그냥 더하는 겁니다. 합리적이죠? 이런 SOTP 방식으로 계산해보니 증권가에서 낸 목표 주가를 14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3배 수준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건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참고로 PBR 1.3배라는 건 회사가 가진 순수한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겨우 30% 정도 비싸다는 뜻이거든요. 이 정도의 성장성을 생각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풍산을 지켜보실 분들이라면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체크리스트에 넣어두고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구리 가격이 톤당 1만 달러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지, 둘째, 수익성 좋은 방산 수출 비중이 다시 45% 수준으로 회복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란드와의 합작법인 계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는지, 이 세 가지가 바로 풍산의 미래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등이 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명확한 성장 로드맵과 뚜렷한 리스크를 모두 고려했을 때 지금 풍산의 가치는 역사적인 기회의 영역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시장이 먼저 내다본 어떤 도전을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데이터들이 여러분 각자의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좋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